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사람과 만나고 대화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때로는 깊은 기쁨과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혹시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대화 유형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대화가 끝나면 진이 빠지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지? 하는 회의감마저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감정은 결코 당신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대화 유형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소통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통찰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대화 유형은 바로 항상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치 내가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입니다. 내가 하는 말마다, 내가 하는 행동마다, 심지어 나의 존재 자체에서까지 문제점을 찾아내어 콕 집어 지적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와 같은 말들이 우리의 귀에 박힙니다. 이런 대화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지적을 당하고 계속 내가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대화는 피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분노와 함께 화가 날 수도 있죠.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통제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거나 세상을 자신의 방식대로 통제하려 할 때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 지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불안감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방어 기제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든 지적은 듣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지적형 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지적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시각일 뿐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대화를 마주할 때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와 같이 간결하고 차분하게 답하고 더 이상 감정 소모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도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며 불필요한 지적 속에서 당신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너무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말을 내뱉고 때로는 비수를 꽂는 듯한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되게 솔직하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나는 원래 뒤끝없고 솔직한 사람이야. 숨김없이 말하는 게 내 성격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내뱉은 말의 파괴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을 넘어서서 너무 직설적인 사람은 마치 자기도 모르게 칼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좀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옷은 당신에게 정말 안 어울리네요. 나이 들어 보여요. 솔직히 그 아이디어는 좀 별로예요. 현실성이 없네요. 당신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와 같은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이들의 솔직함은 존중 없는 무례함으로 변질되어 관계의 깊은 균열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중심적이거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필터 없이 쏟아내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너무 직설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당신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그들의 미숙한 소통 방식일 뿐 당신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당신이 상처받았음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조금 상처가 됩니다. 저는 당신의 솔직함을 존중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와 같이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만약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례하게 군다면 대화의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네카는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직설은 칼날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꾸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 내내 마치 상사처럼 혹은 부모처럼 우리에게 지시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너 이거 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당장 뭘 해야 해와 같은 지시형 어조가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의 의견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명령형 대화는 듣는 사람에게 오해를 많이 받게 하고요. 심지어 강력한 반항심을 많이 키우게 만듭니다. 너 뭐해? 너 뭘 해야 돼? 막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싫어요. 라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데 타인의 일방적인 명령은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명령형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통제 욕구가 강하거나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모든 것을 직접 지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와 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둘째, 필요하다면 그들의 명령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여 대화를 지시해서 논의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다른데 제 의견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와 같이요. 셋째,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명령조로 일관한다면 대화의 빈도를 줄이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대화하는 등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대화 방식과 관계를 선택하는 주체가 바로 당신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유형은 자꾸 반격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대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제안을 해도 상대방은 마치 공격을 당한 것처럼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퇴근하고 저녁 먹으러 갈래요? 라는 질문에 상대방이 나는 지금 할 게 많은데 왜 나한테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지? 지금 저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라고 반격하는 식입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관계는 금세 얼어붙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아마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들은 내면의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 혹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난한다고 오해하고 선제적으로 반격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어는 타인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처럼 자꾸 반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인 반격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반응에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대화는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질 뿐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발짝 물러서십시오. 둘째, 대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려 노력하십시오. 지금은 감정적인 대화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와 같이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반격하고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반격이자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하며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며 자신이 겪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보다 그저 하소연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우리의 대화가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려 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 우리마저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자기 연민이 강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타인의 관심과 위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물론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방적인 감정의 배출은 건강한 관계를 해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공감과 공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힘드시겠어요? 라고 공감하되 해결책을 강요하거나 모든 문제를 떠안으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 대화의 초점을 문제에서 해결로 전환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와 같이 질문하여 상대방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적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지금은 제가 좀 지쳐서 다음에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며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무한정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너커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를 찾아내어 비난하고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마치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듯 보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항상 타인의 험담이나 뒷담화로 흘러가며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실패를 이야기할 때 유독 눈을 빛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괜히 내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해집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는 불안감이 들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대화는 관계에 독을 뿌리고 불신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킵니다. 이들은 대개 낮은 자존감이나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혹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왜곡된 심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험담의 고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남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맞장구 치거나 동조하지 마십시오. 침묵하거나 주제를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당신의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와 같이 부드럽게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셋째, 이런 유형의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좀먹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리를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소인배에 가깝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유형은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경험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주장과 설교로 변질되고 우리는 그저 듣는 사람으로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동의하는 신용만 해야 합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자신의 논리만을 고집하고 타인의 논리를 묵살하며 결국에는 감정적인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우리의 의견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불쾌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지? 하는 허탈함마저 들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지 못할 때 관계는 메마르고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됩니다. 이들은 대개 강한 자기애나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혹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정중하게 당신의 의견을 제시하되 상대방의 논쟁에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와 같이 간결하게 말하고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마세요. 셋째, 때로는 건강한 포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소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무지를 아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위해 때로는 듣고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다양한 대화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고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귀하며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세월의 깊이만큼 내면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을 저희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